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이 태풍 송다 오늘 새벽이 열대 저압으로 약해졌습니다만은 또 다른 태풍이죠. 트라세가 제주를 향해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강한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리는 것도 있겠다고 합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이번 비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비가 그친 뒤 다시 또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지역에도 수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원주 여성 기업인연합회장 연결해서요. 원주 지역의 여성 기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기업 경영하는데 좀 어떤 그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교육문화관이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2022 평창 더위 사냥축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발표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다면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940만 명이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상반기 5,660만 명이 도를 찾았던 것을 감안하면 2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28일에 발표한 2022년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총 6,940만 명이 도를 방문했고, 특히 5월과 6월 두 달간 도 방문객은 2,5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만 명이 늘었습니다. 노인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와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전국의 생활권 주요 교차로의 교통환경을 개선한 결과 연간 900억 원 이상이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상반기 경찰, 지자체와 함께 특정 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생활권 주요 교차로 41곳을 선정해서 이 개선 사업을 한 결과 차량 속도는 27.6km로 12.2%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도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여성 기업 주간이 처음 시행되게 됐었습니다만은 13대 여성 기업인 회장으로 선정된 이 정유아 신임 회장 연결해서요. 지금 원주 지역의 여성 기업이 어떤 곳이 있고 협회의 방향성 또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여성 기업인 연합회 이게 좀 어떤 단체이고 좀 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원주시에 소재지를 둔 여성 기업인의 대표들의 모임이고요. 목적으로는 경제 영역으로서 여성 기업의 균등 실현, 여성 기업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업종으로는 제조, 건설, 도매업 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원사는 48명입니다. 네. 48명인데, 이게 그 기업들의 규모는 보통 뭐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우선 직원의 규모로 보면은 여러 명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사들도 계시지만 소상공인 회원사도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규모로 매출로 보면 아주 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래농장 대표님도 계시고
네, 또 원주쌀, 토토미, 누룽지 업체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서 서진건설 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 업체. 네. 좀 건축사신가요? 건축 기사예요. 건축 기사요. 예. 네. 건축학과를 이제 졸업하셨더군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4월입니까? 네? 4월에 취임을 하셨나요? 네, 올 3월에 취임했습니다. 3월이요. 네, 네. 이제 한 반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네, 네, 네. 이제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3년이 임기예요. 3년 임기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우선 저희 회원사들과 함께 우선 친목 도모가 제일 우선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깥 활동으로 하자면은 저희 그 회원사들의 홍보 그리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네. 기업인 연합회의 뭐 성격을 가진 단체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성들이 또 따로 기업인 연합회를 만든 특별한 이유, 이 여성으로서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많이 어려워요. 여성 기업인으로서 많이 어렵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합회를 따로 만들어서 여성 기업인들끼리 운영을 하는 거는 소통의 창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성 기업인으로서 운영하다 보면 집에서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뭐 친구나 동창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저희 기업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부분이 서로 제일 힘들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면 뭐 도움이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연합회에 들어와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보 공유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겠군요. 네, 맞아요. 네, 서로가 또 이제 아쉬운 곳, 또 아픈 네네네. 것도 함께 또 이야기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럼 여성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힘든 거는 저는 사회적 편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뭘 하겠어라는 항상 그런 선입견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제일 먼저 부딪혀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 가정과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가정과 사업을 같이 양립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네. 다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직 중학교 3학년이에요. 힘드시겠어요? 네, 저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식구들하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2병이 원래 무섭다고 하는데 네. 중2, 중3 지금 한창 네.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가정생활과 또 어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회사의 뭐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나 또 경영을 하나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네. 그렇다면은 또 연합회로서 어떤 그런 그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네, 어떠한 그 시스템 좀 개선 방향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보십니까? 우선 그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출산이나 양육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성 기업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 기업인을 할 때 뭐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주변에서 보이는데요. 네. 기업인에게도 이런 출산 양육의 혜택이 조금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반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여성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출산 양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이 또 이제 그 경영주에는 또 사업주에게는 부담으로 네. 다가오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이제 여성들을 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네. 느낀다. 네. 좀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것 같습니까? 남성 대표자들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한 여성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고요. 네.
저는 항상 아이가 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아이들의 선배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여성인 연합회가 네. 어떤 더 기업주, 경영주로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즉 여성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함께 고민도 또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네네. 예.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네. 그 복지 제도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 네. 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선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자복지공단이라는 게 있고요. 예. 거기서 산재 처리, 고용 산재 처리가 되는데 사업주에게는 산재 처리도 사실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여성 기업 주관 이런 것들도 올해 이제 늘어난 것처럼 네. 예, 그런 제도도 실질적으로 생겨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 기업 주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작년에 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네. 올해 7월 초에 이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성 기업 주관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 기업인의 날이라고 원래 하루를 지정해서 7월 5일을 매년 행사했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한 주간으로 매월 첫째 주 한 주간으로 이제 기간을 늘려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도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성 기업인 연합회 좀 앞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 글쎄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친목 도모도 합니다만은 뭔가 좀 그 사업의 방향을 잡고 좀 뭔가 추진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우선 여러 여성 기업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끼리도 또 모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기간에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또 의견을 전달하려는 방안을 두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원주시 여성기업인 연합회가 매년 그 여성기업 창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올해도 11월 9일에 저희가 원주시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걸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네. 이걸 실제로 또 사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확보돼야 되고 네.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럼 아이디어로 채택되면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우선 상금을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상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 심사위원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또 이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또 여러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또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오셔서 아마 홍보하는 역할도 되고 또 저희 단체 내에서 대표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또 같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지금 그 말씀하신 계획들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일정을 좀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좀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이제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또 재임하고 계실 겁니까? 네, 제가 임원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연합회 일이 더 바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 또 공원이라든지 여러 큰 벤치,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원주시 도시계획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느낌. 예. 지금 원주가 발전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여성 기업인 연합회 정의화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희망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회원들은 이 집 근처의 동네 서점에서 편하게 이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점은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책을 또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원주교육문화관 회원이 보고 싶은 책을 동네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문화관 이용자가 읽고 싶은 책이 문화관에 없을 경우에 동네 서점에 도서 신청을 하면 빌려볼 수 있는 건데요. 원래 원하는 책이 없을 때 문화관에 도서를 신청하면 책을 받기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렸는데요. 새롭게 시작한 이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면 당일, 또 길면 2, 3일 안에 집 근처 서점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책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동네 서점이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했던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 최수빈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19일 첫날부터 이제 시민분들께서 몇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서비스 확대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는 현재는 한 30여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이고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추가 서점도 모집을 하고 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서점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용 방법이 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교육문화관 소속 회원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3권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원주교육문화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게시판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가 오면 서점의 문자 내역과 대출증을 챙겨서 방문 후에 책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대출 처리가 돼서 책이 대기 중인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유통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출 문자를 받고 3일 안에 서점에서 책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만은 좀 많은 분들 이 서비스 좀 활용한다면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겠군요. 네, 책을 소장하고 싶은데 어떤 책일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고 싶었다거나 또 구하기 어려운 책이 있을 경우에 이 서비스를 알차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원주 시립도서관은 동네 서점들과 협약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의 이 대출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아직 강원도 교육청의 사업으로 원주교육문화관이 진행 중인 이 대출 서비스는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시작해서 30권의 책이 서비스로 유통이 됐고요. 원주 북새통 단구점과 원주 혁신서점, 진원서적, 한라대 구내서점 이렇게 4곳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원주 북새통 안정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껏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별로 문자를 우리가 나름대로 뿌렸는데 책을 정해놓고 안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시립도서관 전화를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돼요. 받아달라. 평소에 비싸서 못 사는 책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3만 원, 5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1인당 3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립에서 빌렸잖아요. 그러면 도립에서 또 3권을 추가로 빌릴 수가 있어요. 총 6권까지가 1인당 빌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족 명의로 또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또 하면 또 6권까지 추가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빌리는 사람 혼자서 뭐 12권, 뭐 18권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립 따로 도립 따로니까 많이 빌리시면 더 좋다. 네.
자, 서점이 현재 4곳이 참여 중인데 좀 서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서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독서가분들의 경우 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소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희망도서 서비스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확인 후에 마음에 들면 바로 구입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이용자들에게 책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현재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4곳의 서점 말고도 추가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할 서점을 모집 중입니다. 원주권 내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서점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주교육문화관의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만은 7말 8초, 정말 여름 휴가 아주 성수기죠. 이런 가운데 또 도내 곳곳에서 여름 축제가 열리면서 무더위를 또 식혀주고 있는데요. 또 평창에서도 이 평창 더위 사냥 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평창 더위 사냥 축제의 마혜룡 위원장 연결하죠. 위원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이 평창 더위 사냥 축제 지난 주말에 이제 막을 올렸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7일까지 이제 10일간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네, 10일까지요. 네네. 전반적인 일정,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물을 이용한 시설을 좀 다양화했고요. 네. 에어 바운스는 물론이고 송어 맨손 잡기, 그다음에 저희 주 프로그램인 워터워, 그러니까 땀띠 귀신을 사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땀띠 귀신은 어떻게 사냥하는 겁니까? 예, 땀띠 귀신은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천 동굴에서 신선이 땀띠 귀신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더위가 이제 그 신선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때려잡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이나 다들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아, 예. 근데 적들이 땀띠 귀신이군요. 네. 자, 더위 사냥이라는 축제 이름에 걸맞게 여러 지금 물놀이 시설들도 많이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에어 바운스를 이용한 다양하게 물놀이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예, 송어 맨손 잡기라든지 또 물이 차갑기 때문에 아주 물이 닿으면 깜짝 다들 놀라십니다. 그래서 물양동이 체험이라든지 물난장 워터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 특히 이 평창 더위 사냥 축제를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광천 성굴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 광천 성굴도 탐방을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광천 성굴은 저희가 이제 수홍연서부터 됐던 동굴, 석회암 동굴인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너무 춥기 때문에 일단 오싹함을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좀 박쥐의 생태라든지 석회암으로 구성된 많은 모형들을 좀 관람하실 수가 있고 또 특히나 또 저희 이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트랙타로 축제장에서부터 성굴까지 이동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골의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춥다라는 말이 요즘 또 새삼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아무래도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관람객이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예, 현재로는 한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1,000명 정도요? 네네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방문 가능하겠군요. 예,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축제를 좀 더 즐겁게 이제 풍요롭게 또 즐기기 위해서요.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축제에 일단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피크닉 존을 좀 시원한 계곡 바람이 잘 드는 피크닉 존을 좀 널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크닉 존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시설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무료 체험장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관람하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창 더위 사냥 축제
축제 정말 시원한 또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네네. 위원장님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예, 저희 다시 돌아온 여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8회째 맞는 도의상 축제입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아주 하나 되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잘 또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 더위사냥축제 마혜롱 위원장이었고요. 자, 8월의 첫날에 보내드렸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